오늘은 우리 취업 얘기 한번 해볼게요. 취업 얘기. 또 취업, 이직, 뭐 창업, 여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경제학이 전공입니다. 경제학만 했습니다. 학부 때부터 시작해서 쭉 경제학만 했는데 경제학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들 뭐 철학 얘기하고 또 인문학 얘기하고 예술 얘기하고 그러니까 경제학 잘 못하는 줄 사람들이 아는 것 같은데 경제학 나름 잘합니다. 요즘에 이제 학생들 가리키고 또 우리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장 고민하는 게 취업 문제죠. 취업 문제. 우선은 뭐 어떤 직종을 가야 되는지도 결정을 못 하고 있고 또 어떤 능력을 또 키워야 되는지 취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꽤나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은 하는 게 이제 어학 능력 갖추는 거, 뭐 또 연수 다녀오는 거, 또 인턴 경력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이런저런 자격증 만드는 거. 대부분 보면은 준비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 똑같은 능력들을 갖춘 다음에 한 군데를 또 가는 거죠. 그러면은 자신의 그 어떤 독창성들은 어떻게 표현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직종을 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준비해야 되는 직종, 준비해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이 일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원하는 직종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반복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얘기를 좀 오늘은 해볼게요. 우리가 많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죠, 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뭐 경제는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IMF 때만큼이나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경제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잘 되던 산업들이 또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물류라든지 또 서비스업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또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업종들은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나도 완전하게 이게 이제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경제의 환경도 꽤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 내용도 예전하고는 꽤 많이 바뀌어야 될 겁니다. 자, 첫째, 취업을 준비하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어학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또 인턴 경력 같은 것도 물론 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능력들을 갖춰서 어디다 쓸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들이 어떻게 결합돼서 나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표현하는데 내가 준비했던 스펙이나 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이냐라는 문제는 전혀 생각들을 안 하고 무작정 자격증을 뽑고 무작정 인턴을 하고 무작정 연수를 떠나고 무작정 어학도 급수를 땁니다. 도대체 우리 경제에서 어느 분야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가? 어느 분야를 가면 내가 제대로 된 대우를 좀 받고 또 일도 재미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중간에 기업이 어려워진다거나 또 이직을 해야 된다거나 심지어는 뭐 기업에서 잘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은 미래에 보다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바로 우리가 이제 경제 이론에서 이미 벌써 다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상태가 어느 정도에 있는가 한번 일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선 경제가 초보 단계 개도국인 상태에서는 주로 그 나라의 특징은 이제 노동이 중심되는 주로 노동 집약적인 제품들을 많이 만들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국가들은 뭐 땅을 팔아서라도 외화를 벌죠. 다시 말하면 지하 자원들을 팔기도 하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79년도에 개혁 개방하는 그 당시를 보면 자연 자원들을 많이 갖다 팔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희토류를 팔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지고 있는 광석들을 다 수출한다거나 또 농산물들을 수출하고 이런 단계들이죠. 근데 이제 노동이 주가 되는 노동 집약적인 단계들을 벗어나게 되면 주로 이제 여러 가지
기계류들, 자본들이 결합되는 단계가 오죠.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보다 발전한 단계로서의 기초적인 공산품들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이제 보다 고급적인 공산품들을 만들게 됩니다. 한국도 우리 그 60년대의 경제 개발을 막 시작하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쭉 보면 어떤 직종들이 잘 됐는가,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어떤 과가 많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게 바로 우리 경제에서 원하는 인력들입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에는 주로 한국에서는 공대생들이 굉장히 그 유망했죠. 저도 이제 집안에서는 공대를 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원래 공대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공대는 안 갔지만 그 당시에 무조건 공대만 가면 어 뭐 직업을 몇 개씩 가질 수 있을 만큼 여러 군데 동시에 취직이 되는, 지금하고 너무 상황이 다르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점차 경제 환경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공대생들이 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의대생들이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의대 쪽으로 몰리지만 사실은 경제가 발전 단계를 가만히 보면 미래에 어떤 직종이 유망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노동이 가장 필요했던 주로 노동 집약적인 그런 단계가 있죠. 한국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공산품을 생산해내던 단계도 지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이 아주 뭐 엄청난 첨단적인 제품들을, 물론 반도체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창조해서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아직은 조금 미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기술력도 한국 자체로서 높은 기술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이 필요했던 그러한 공대에 대한 요구들이 아주 굉장히 집약적이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한국은 전 세계 경제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냐면 바로 기술을 새로 개발하고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들의 제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조립 가공하는 단계를 거쳐서 지금 중국이 정부에서 가장 크게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첨단 기술들을 빨리 습득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이제 세계에서 독창적인 제품들,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한국은 이미 노동 단계, 자본 단계,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경영하는 그 노동과 자본과 기술을 결합시켜서 잘 운영하는 인간의 경영 능력이 중시됐던 단계를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엇이 필요한 단계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창의성과 특별히 감성, 이것들이 가장 필요한 시대가 되고 그것이 담겨 있는 제품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케이팝이라는 게 그렇게 세계적인 유행을 갖냐 하면 바로 그 안에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감성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안에. 그리고 그러한 예술적인 감성들이 또 실제로 잘 조화롭게 하나의 그 제품으로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창의성과 그 다음에 감성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요구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진다면은 직장 걱정은 거의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 그러면 이런 능력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사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현재까지의 스펙들 가지고는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아마 쓸모가 없을 겁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바로 남들과 다른 감성과 창의성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런 능력들은 어떻게 갖추냐면 어학이나 기타 뭐 자격증, 컴퓨터 자격증 이런 단순적인 기능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바로 이것은 융합적인 지식들, 다시 말하면 여러 분야를 두루두루 지속적으로 공부한 사람만이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창업이 활발하고 또 창의적인 제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도 하죠. 자, 이스라엘에 한번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이스라엘을 탐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창의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창의성이라는 걸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담당하던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무슨 아이디어가 번쩍하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뭐죠? 이렇게 전구 같은 게 번쩍 들어오는 그렇게는 절대 안 생긴다.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적인 융합적인 공부들을 지속한 사람만이 끊임없는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취업이 정말 어려운 시대죠. 근데 어떻게 본다면 또 인력 난이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들은 지금 뭐 구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그냥 커피숍에서 혹은 치킨집에서 그냥 노동을 파는 그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경제의 가장 초기 단계인 노동 집약적인 노동이 필요한 그런 시대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바로 최첨단 기술을 요하고 있고 앞으로의 세계는 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초첨단적인 기술들이 구현되는 이런 시대인데 그 인공지능 안에도 바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인공지능과 인간들의 감성과 창의성이 결합돼야만이 바로 비로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인간의 창의성과 어떤 통찰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융합적인 지식의 능력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미래를 대비해서 경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반드시 보고 무작정 쓸데없는 시간 낭비적인 그런 준비를 하지 말고 보다 독창적인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 우선 일정 기간 동안을 우리가 융합적인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그렇게 한다면 그 안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창의성과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샘물 같은 걸 만드는 것이죠.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를 개발시키고 또 세계 환경을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도 만들고 그 안에서 현실의 변화들에 적응하는 그런 자신을 만든다면은 사실 취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경제 환경은 있지만 또 이 안에서 우리 한국은 그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키워왔고 또 세계적인 제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제품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또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이 많이 양상돼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그런 능력을 키운다면 앞으로 내 삶 전체에 대해서 어떤 직업 걱정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됨으로써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앞으로 채널에서는 그렇다면 막연하게 이러한 주제만을 던질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